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 기장군의 삼각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현재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발 400m 정상 부근에서 화재가 시작돼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선은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부산 기장군 삼각산 정상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젯밤 10시쯤인데요. 8시간 넘게 지난 지금도 불은 산줄기를 타고 번져나가는 중입니다. 현재 진화 작업은 산불이 더 확산하지 않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방 측은 야간 시간이라 띄우지 못했던 헬기를 날이 밝는 대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진화장비 53대를 동원했지만 해발 400m에 가까운 현장까지는 진입할 수가 없었고요.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 790여 명의 인력이 개인용 펌프를 통한 진화에 나섰지만 야간 시간이었던 탓에 현장으로 가는 진입로를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편 부산 기장군은 화재가 더 확산할 경우 주민 대피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삼각산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임선웅입니다.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덮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택시 앞부분과 승용차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에서 51살 민모 씨가 몰던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49살 여성 김모 씨가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 민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2%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30살 임모 씨는 어제 새벽 3시쯤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15살 이모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살피던 65살 이모 씨가 근처를 지나던 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인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앞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용의를 밝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 대해 청와대는 꽉 막힌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간의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 장소, 형식 등의 구애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굉장히 큰 지렛대, 즉 핵과 미사일 능력을 최고로 높여놓고 새해부터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대화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상했다면서 이번 북한의 신년사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간 접촉 재개를 촉구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고준희 양이 숨지기 전 친아버지와 친아버지 내연녀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폭행이 고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야산에 매장된 채 발견된 고준희 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등 쪽의 갈비뼈 3개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준희 양의 친아버지 고모 씨는 준희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준희 양이 숨지기 전인 지난 4월쯤 준희 양을 수차례 때렸다고 실토했습니다. 또 내연녀 이모 씨 역시 준희 양을 때린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 또한 이도 아이를 때린 것을 본인이 봤다. 이 정도까지 확인했고 경찰은 고 씨 등의 학대치사나 살해 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희 양을 때린 사실만 인정했을 뿐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어 준희 양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 씨의 내연녀 이 씨가 구속되면서 고 씨와 이 씨의 모친 등 관련자 3명이 모두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광주 3남매 사망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긴급 체포한 친모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 친모가 실수로 불을 냈는지 아니면 고의로 불을 질렀는지를 가려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친모 22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실수로 불을 질러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며 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씨는 아이들이 잠든 작은 방 앞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끈 뒤 우는 아기를 재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단 경찰은 정 씨가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 씨가 고의로 방화를 했는지도 함께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한 데다 화재 직전 나흘 전 이혼한 전 남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닌지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방 밖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정 씨의 진술과 달리 아이들이 잠들었던 방 안쪽이 가장 많이 탔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어 경찰은 국과수의 현장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피의자가 방화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 포인트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씨가 귀가 전 큰아들의 옷을 고정할 옷핀을 산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구속될 경우 거짓말 탐지기 적용도 검토하고 있으며 숨진 아이들에 대한 부검은 오늘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올해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가 확충됩니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영상 삭제와 법률 상담 등도 지원되는데요.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 여성 분야를 공윤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값싼 비용에 상대적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입학 경쟁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복지부는 현재 3,100여 개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450개 더 짓고 13%에 불과한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단지 안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보육료 단가도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도 낮아져 200만 원이 넘었던 소득분이 하위 50%까지의 의료비 개인 부담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대폭 인하됐습니다. 또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지원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전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2배로 늘리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자활을 위한 쉼터도 더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도 시행돼 유포 영상물에 대한 삭제와 경찰 신고에 필요한 사례 수집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과 무료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식 거래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마감 시각은 오후 3시 30분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서울 외환시장도 1시간 늦은 오전 10시부터 거래를 시작하고 장 마감은 종전대로 오후 3시 30분에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재작년의 2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7년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년 대비 1.48% 올라 2016년 0.71%에 비해 상승폭이 2배 이상 컸습니다. 광역시도 중에는 세종시 집값이 4.2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이 3.64%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과 서울은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의 집중 표적이 됐지만 2016년보다 되레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낸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CCTV 의무 설치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살인범죄에 대해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미성년자 납치 살해나 강간 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4년까지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의 실종 선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해경은 밤새 조명탄 120발을 쏘며 실종자들을 찾고 있지만 강한 조류와 너울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이 저인망 어선 조업 금지 구역에서 발견됐고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가 꺼져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불법 조업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제천경찰서는 건물주 이모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사흘간 구속된 이 씨를 소환해 건물 관리와 대피를 소홀히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이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과학수사팀은 오늘 유족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보며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바다, 우리 어민의 어업권을 침해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해경의 단속 현장은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해경이 아닌 해양수산부 단속 공무원들도 바다에 나가 중국 어선을 상대한다고 하는데요. 서해 어업관리단 무궁화 2호의 2017년도 마지막 출항과 긴박했던 단속 현장을 이기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출항한 지 7시간.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170km 떨어진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이 발견됩니다. 선대알립니다. 중국 어선 승선 조사하겠습니다. 고속단정 한 척이 긴급 출동합니다. 우리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선박이지만 어창에서는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10cm 남짓의 고기와 고등어에 치여 수백 상자가 발견됩니다. 우리 어선이었다면 조기는 15cm, 고등어는 21cm를 넘겨야만 잡을 수 있지만 중국 어선의 경우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19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그 체장 미달인 고기를 잡는 배에 대해서 저희가 검거할 수 있는 그 법이 아직 발효가 안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조업 중인 중국 쌍끌이 어선 수십 척이 GPS에 감지됩니다. 대원들은 불법 조업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단속정은 작은 고무보트. 집채만한 중국 어선에 올라타려면 거칠게 출렁이는 파도가 2배의 높이를 맞춰줄 때를 노려야 합니다. 대원들은 조타실부터 진압합니다. 해경에겐 총이 있지만
해수부 단속대원에겐 전기 충격기가 무기입니다. 저항하는 선장을 끌어내 단속선에 옮겨 태우자 30분 넘게 객실문을 잠그고 버티던 나머지 선원 10여 명도 결국 문을 열고 체포에 응합니다. 배에 실린 고기는 중국 수역에서 잡았고 한국 수역은 지나가던 길이라고 버티던 선장이 밤샘 조사 끝에 불법 조업을 시인하면서 선박 납포와 선원 압송이 결정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과 관련해 이면 계약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자택에서 열린 신년 할애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집권 시기 이면 계약 의혹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과 관련해선 자신이 이야기하면 폭로가 돼서 이야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국방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한결같이 6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와 정계 개편이란 화두 속에 부산했던 정가의 새해 첫날, 서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새해 첫날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 이희호 여사에게 합동 세배를 한 뒤 봉하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민주당 지도부는 6월 지방선거 승리에 의지를 다졌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대통령님의 예언처럼 국민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서 자유한국당은 신년 할애식 시루떡에 필승 2018을 새기며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떨어지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책임 공천을 선언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중앙에서 기초단체장과 그 외에는 지역의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님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은 통합에 대한 당내 갈등의 영향으로 신년 행사가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년 담배식과 현충원 참배에 통합 반대파 의원 17명이 불참한 가운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국민들 열망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설득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고 정의당은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어내듯 기득권 체제를 뚫어내는 힘을 키워가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에서는 당대표 대신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할 계획인 가운데 야3당 대표가 불참하는 것에 대해 연초부터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들어보면 우리에겐 관계 개선 카드를, 미국에겐 핵공격 협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 자체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신년사에 담긴 의미 엄지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대화 공세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자신들이 핵 보유를 완성했기 때문에 핵 보유국 지위로서 보다 여유 있는 대외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것.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도 북한이 대화로 방향을 트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향해 핵 단추를 언급하며 대량 생산, 실전 배치 같은 도발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위협보다는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평화 마케팅으로 미국의 압박 수위를 낮추고 핵 보유국 지위를 노린 본격적인 북미 협상으로 가기 위한 계산이 담겼다는 뜻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남관계를 우선적으로 풀어내고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북미 관계도 풀어가는.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선 한미 간 사전 의견 조율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어제 신년사 주요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미국은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과 골프 라운딩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송년 행사장에 들어가며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We'll see. 일단 지켜보겠다는 답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 측근들의 경질 가능성 등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다만 신년사가 나온 직후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북한이 화해의 손짓을 했다, 한국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다는 제목으로 신년사를 다뤘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고,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언급을 강조하면서도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전남 지역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전남 전 지역 농가에 오늘 하루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고흥에 있는 유경 오리 농장에서 나주에 도축장으로 출하된 오리에 대한 검사 결과 H5형 AI가 확인됐다며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이틀 안에 판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 지역의 오염원이 상당 부분 퍼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남 전 지역의 가금 농가와 도축장, 사료 공장 등에 대해 오늘 하루 종일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복한 아침 투데이 연애 톡톡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 라디오스타를 통해 새해 첫 예능 나들이에 나섭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합니다. 녹화는 내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박원순 시장과 함께 국가대표 사격선수 진종우와 작사가 김이나, 가수 김은국 씨가 게스트로 참여해 화려한 입담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정치와 스포츠, 가요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출연자들이 모여 어떤 웃음을 선사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시장 3선 도전 의사를 내비치기도 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